지금부터 아주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우린 살아가면서 끝없이 상호작용한다. 우연이든 고의든 그걸 막을 방법은 없다. 파리에 사는 한 여인이 쇼핑을 나선다. 몇 발자국 못 가 외투를 깜빡한 그녀는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때마침 걸려온 전화 한 통. 그녀는 약 2분간 통화를 했다. 같은 시간에 데이지는 공연 리허설 중이었다. 여인은 전화를 끊고 택시를 타려고 밖으로 나왔다. 그런데 지나가던 남자가 택시를 먼저 잡아탄다. 금방 손님을 내려준 한 다른 택시기사는 커피를 마시러 카페에 들렀고 데이지는 계속 연습 중이었다. 근처 카페에서 막 커피를 마시고 나온 그 택시기사는 새치기 손님 때문에 택시를 놓친 그 여인을 태웠다. 그리고 얼마 뒤 한 남자로 인해 택시는 급정거를 했고 그 남자는 평소보다 5분 늦게 출근하는 길이었다. 알람 맞추는 걸 깜빡했던 것이다. 회사에 늦은 남자가 길을 건널 때 데이지는 연습을 끝내고 샤워 중이었다. 데이지가 샤워를 할 때 택시를 탄 여인은 부티크에 잠시 들렀는데 미리 주문한 물건이 포장이 안 돼 있었다. 전날 애인과 헤어진 점원이 깜빡한 것이었다. 여자는 택시를 다시 탔는데 갑작스레 튀어나온 배달 트럭이 길을 막았다. 그때 데이지는 옷을 입고 있었다. 트럭이 비켜줘서 택시가 다시 움직였고 옷을 다 갈아입은 데이지는 신발끈이 끊어진 친구를 기다렸다. 택시가 신호에 걸려 서 있는 동안 데이지와 친구는 극장 뒷문을 나왔다. 단 한 가지만 달랐더라면 신발끈이 안 끊어졌거나 트럭이 길을 막지 않았거나 부티크 점원이 실현당할 일 없이 물건을 포장해놨거나 지각했던 남자가 알람을 맞췄거나 택시기사가 커피를 안 마셨거나 쇼핑을 나선 여인이 코트를 잊지 않고 앞 택시를 탔다면 데이지와 친구는 길을 건너고 택시는 그냥 지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삶은 무수히 많은 상호작용의 연속이다.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 택시기사는 순간적으로 한눈을 팔았고 데이지를 치었다. 발레리란을 꿈꾸던 데이지의 다리는 이 씨는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때로 우리의 삶은 논리적이지도 개연적이지도 않다. 우리는 세계라는 체계를 살아가지만 더 본질적으론 삶이 건네는 우연을 살아간다. 그 속에서 존재하는 나의 세계가 환경에 불가항력적으로 영향을 받기만 한다면 세상은 너무나 허무하고 나의 의지는 한없이 작아 보일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상호작용 앞에 더욱 단단해질 수 있을 것이다. 드라마 같은 스토리를 써내려가며 올해 미스트롯의 여제가 된 가수 양지은. 앞서 말한 수많은 선택과 상호작용은 신데렐라라는 수식어와 함께 지금 이 자리로 그녀를 이끌고 온 것인가? 아니면 그녀의 의지가 만들어낸 길이었던 것인가? 빠르게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한다. 제주시 한림읍에서 태어난 그녀는 어린 나이에 음감이 뛰어나고 노래를 잘하여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의 추천으로 KBS 전국 어린이 동요대회에 출전했고 수상을 하게 되며 음악이 자신의 길임을 느끼게 된다. 그녀의 재능을 알아본 주변 사람들은 성악을 배우길 권유했으나 당시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세가 크게 기울어 대신에 판소리를 공부하게 된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 인간문화재 초청 강연에서 판소리 흥보가 예능 보유자 김순재 선생님을 만났고 그 인연으로 선생님의 문화생이 되어 주 3회씩 배를 타고 제주도에서 목포까지 통학하며 판소리를 배우게 된다. 이후 피나는 노력으로 그녀는 제주시 특기장화생이 되었고 각종 판소리 전국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된다. 이후에도 판소리 흥보가 무형문화재 이수자로 선정되는 듯 그녀는 소리꾼으로서 크게 성장하게 된다. 그러던 중 아버지께서 당뇨 합병증으로 앓아눕게 되셨고 신장 이식 없이는 시한부 삶인 아버지께 신장 한쪽을 드리게 된다. 다행히 아버지는 금방 쾌차하셨으나 그녀는 수술 후유증으로 배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예전처럼 노래할 수 없었다. 슬럼프는 길어져만 갔고 결국 판소리를 그만둘 수밖에 없게 된다. 소리꾼의 꿈을 잃은 그녀는 절망하지 않고 음악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 선생님이 된다.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가정주부가 된 그녀에게 우연히 TV에서 본 미스트롯 시즌1은 그녀의 운명을 바꾸게 된다. 참가자 중 마미부의 공연에 용기를 얻어 숨겨두었던 가수의 꿈이 피어오르게 된다. 이후 아버지는 간암이 생기셔서 많은 수술을 받으시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아버지의 소원인 딸이 TV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미스트롯2에 지원하게 된다. 그녀는 1라운드에서 아버지와 딸이라는 노래로 1절 만에 오라트를 받으며 주목받기 시작해 2차전에서는 시원한 가창력으로 숨겨놨던 날개를 펼쳐냈다. 하지만 본선 3차전 메들리팀 미션에서 최종 4위를 차지 아쉽게도 탈락하게 된다. 하지만 그녀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준결승 진출자 진달래가 학교폭력 논란으로 중도 하차하면서 갑작스레 결혼이 생긴 것이다. 1대1 한곡 부르기 미션이 있어 반드시 그 자리를 누군가 채웠어야만 했고 회의 끝에 심사위원들은 양지은을 추가 합격자로 선정하게 된다. 그녀는 급하게 합격 소식을 듣게 되지만 당장 다음날 경연까지는 20시간도 남지 않았고 처음 접하는 두 곡의 공연을 준비하기에는 3주간 연습한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찾아온 마지막 기회에 최선을 다했고 이러한 절박함과 진심은 고스란히 심사위원과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어 결국 그녀는 결승 무대까지 진출해 심사위원 점수로만 종합 5위에 안착하게 된다. 그리고는 온라인 대국민 응원 투표와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여 4위의 격차를 뒤집어버리고 만다. 결국 그녀는 미스트롯 시즌2의 여제가 되는 반전 스토리를 만들어낸다. 과연 이러한 결과는 예측을 벗어나 상호작용만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 경연 내내 노출되었던 그녀의 부드러운 표정과 예의 바른 태도, 말솜씨, 아버지께 신장을 떼어드린 효행, 수년간 단련된 탄탄한 기본기와 노래 실력, 그리고 학폭 논란의 진달래 하차로 생긴 기회와 이미지 반사 효과, TV조선 내정픽 구설로 움직인 국민 정서. 앞서 말한 요소인 그녀의 이미지와 효행, 실력은 양지은이 직접 만든 성공의 씨앗들이다. 그리고 진달래 학폭기라는 아주 과거의 일이 현재 시점과 연결되어 상호작용하게 되고 방송 관계자, 심사위원들이 논란 있는 참가자를 내보내고 대안으로 양지은을 떠올렸을 때는 논란의 대척점인 인성이 큰 기준이 되었으리라 본다. 그리고 행운과 같은 기회를 얻은 양지은은 탄탄한 실력과 집중력으로 굳히게 한 판에 들어간 것이다. 거기에 더해진 우승 내정자가 존재한다. 선곡부터 구성까지 제작진이 관여한다는 구설이 시청자들이 정의의 심판자 역할을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고 이 순간 양지은은 공정하고 깨끗한 참가자가 된다. 국민 정서가 통해 시청자들에게 압도적인 점수를 받은 양지은은 결국 여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고 신해철은 말했다. 성공은 운이라고. 성공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에서 대부분 일어난다고. 그러게 그 운이 닿지 않더라도 우리는 운 없이도 근사한 그릇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인간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무언가에 의해 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어쩌면 매우 나약하고 작은 존재이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 단단해지고 근사해진다면 어떤 예측하지 못한 상호작용이 일어난들 결국 우리를 더 옳은 길로 데려다 줄 것이다. 모든 일은 그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일어난다.